2020년 12월 1일, 12월의 첫 번째 날 붕어형의 썰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들 고생하셨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뭐 저 방송하고 오늘 좀 컨디션이 막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좀 중간에 일도 있었고 해가지고 뭐 아까 지나간 건 지나간 거고 이제부터라도 좀 정신 차리고 마음 다잡고 그렇게 이제 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기다려주신 분들한테 다시 한번 죄송하고 늦게나마 썰 시작하게 된 점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거두절미하고 본격적인 설방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썰입니다. 닉네임 샤이 가이님께서 고민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샤이 가이님은 저한테 이제 꾸준하게 썰 제보를 해주시는 분이에요. 고민 사연도 많이 제보하셨고 질문 같은 것도 많이 물어봤습니다. 참고로 샤이 가이님은 이제 보안업계에서 일하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보안업계 자기가 일하고 있는 자기의 분야와 관련된 그런 고민 사연과 썰들을 많이 저한테 묻습니다. 그래서 항상 고마우신 분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역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보안 쪽과 관련된 그런 내용입니다. 20대, 30대 보안 여에 대해서 안 좋은 인식과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이 보안업계가 그 일하시는 분들 저 지금 두 분 계시죠? 정확하게 CI 가인도 그렇고 딩동이도 그렇고 그리고 저 역시 보안업계에 좀 오래 종사를 했습니다. 4년 정도 종사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할 말이 많아요. 사실 저도 일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 중에 뭔지 아십니까? 제가 일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 아마 두 분들도 공감하실 거예요. 일단 제가 언급을 해볼게요. 이런 말 혹시 안 들어봤습니까? 샤이 가인이 딩동님. 이런 말 안 들어봤어요? 일하면서 단 한 번이라도 이런 말 안 들어봤어요? 딩동님은 안 들어보지 않았을 거예요. 최근에도 들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거 솔직히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일하면서. 일하게 되면 아마 보안업 하시는 분들, 특히 시설 경비 하시는 분들은 지금 제가 하는 이 말 한 번도 안 들었다고는 얘기 못 할 겁니다. 듣습니다. 한 번도 안 들어보신 분들도 앞으로 듣게 될 겁니다. 들어본 적 없다고요? 아마 그 근무지가 그래서 그럴 거예요. 공장하고 아마 아파트 같은 데서 하면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샤이 가이님은 근무지가 백화점이니까 그런 거고, 백화점이 아니라 만약에 아파트나 주상복합 아파트나 공장 같은 데 가게 되면 이런 말 들어요. 아니면 뭐 이런 말 합니다. 이런 비슷한, 요거랑 비슷한 말인데 어떤 말이냐면 이런 말도. 전 이 두 가지 말을 한 번이 아니라 한 일하면서 한 20번 이상 들어본 것 같아요. 첫 번째 저만 한 50번 넘게 들어봤고 두 번째만 한 20번 넘게 들어봤어. 아마 보안업계 일하시는 분들 지금 제가 한 이 두 가지 사례 이 말 들어봤을 겁니다. 비슷하게 들어봤을 거예요. 이 말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딱 이 말 들었다고는 생각이 안 돼요. 그렇지만 이런 비슷한 뉘앙스로 지나가는 어떤 그 뭐 상시하시는 직원들이나 아니면 우리 이제 뭐 근처에 이제 자주 보시는 분들 저희들 자주 보시는 분들 지나가면 얘기합니다. 이런 거. 아니, 젊은 사람이 왜 그 남의 건물 지키고 경비하고 있어? 아니면 너희 때는 뭐 공부하고 기술이나 배운 게 최고인데 왜 이런 거 하고 있어? 많이 들었죠. 많이 들었어요. 이게 왜 이런 말씀 드릴까요? 왜 이런 말? 왜 이런 말 하는지 아십니까?
이 말을 하는 즉슨 뭐냐 하면 상당수의 사람들이 이 보안업에 대해서 안 좋은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보안업이 예를 들어서 뭐 경쟁률이 엄청나게 높고 정말 비전 있고 연봉이 많다. 연봉이 막 뭐 신입사원 연봉당 4천 이상 받는다. 뭐 짬 차면 뭐 억대까지 갈 수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젊은 사람이 왜 경비를 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야 그래 너희 나이 때 일찍 경비 들어가서 왜 경비 들어가서 하면 이 공무원보다 더 좋아. 야 공무원보다 이 경비가 많고 땡이지. 나 같아도 공무원 하겠다. 아, 공무원보다 이게 낫겠다 하면서 이런 얘기 할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음, 예를 들어서 뭐 연봉이 한 4천 된다. 그럴 일 없겠지만 4천 된다면 팀장급 되는 사람이 한 8천에서 억 단위를 가져간다. 그러면 너도 나도 이거 할 거예요. 수천 명씩 지원할 거예요. 뭐하러 공무원 지원합니까? 이 좋은 거 놔두고. 안 그렇습니까? 만약 연봉이 한 4천, 5천 되잖아요. 그럼 경찰이나 소방하는 사람들 도 이쪽으로 뛰어들 거예요. 힘든 사람들. 아, 뻥이 아니라. 근데 절대 그럴 일이 없죠. 절대 그럴 일이 없어요. 때려 죽여도. 일단 안 좋은 식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겪어온 바로 제가 이 일을 몸소 체험한 바로 객관적이라기보다는 있는 그대로 얘기할게요. 제가 경험자니까 이거는 남들보다 더 전문가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샤이 가인도 이쪽 분야의 전문가라고 저를 봤기 때문에 저한테 이거 물어본 거일 거예요. 저도 나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스위치키님 먹으세요. 첫 번째는요. 제가 느껴봤을 때 보안업 자체가 허들이 낮은 직종이에요. 자, 여러분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말 필기시험 안 보고 그냥 백으로 들어오고 이러면 사람들이 만만하게 볼 거예요. 근데 공무원은 만만하게 못 보는 이유는 왜 만만하게 못 봅니까? 뭐 여러 가지 뭐 복지나 뭐 그 여러 가지 좋은 장점도 있는데 연금이나 근데 사실 그것보다 사람들이 함부로 못 보는 이유는 엄청나게 그 고학력자들이 높은 경쟁률을 뚫고 들어오기 때문에 바늘구멍을 뚫고 들어오기 때문에 높게 보는 거예요. 만약 바늘구멍이 없이 그냥 뭐 미달되고 이렇게 한 상태에 들어오면 사람들이 좀 지금 보안업을 보는 것처럼 무시할 겁니다. 근데 이 보안업 자체가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지금은 워낙에 살기 힘들기 때문에 보안업에 지원을 많이 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보안업은 항상 TO가 모자랍니다. 365일 알바문이나 워크넷 같은 데 검색해 보안업 검색하면 항상 그 일하시는 딩동이 일하시는 업체가 항상 365일 항상 있어요. 서울 같은 데는 뭐 매번 일어납니다. 하루라도 안 빠지는 날이 없어요. 일단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안업 자체가 일단 허들이 낮습니다. 이 허들이라는 게 뭐냐 하면 들어올 때 별다른 스펙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 보안업에서 요구하는 스펙은요. 크게 한 세 가지. 자, 고등학교 졸업장만 있으면 되고 뭐 신인 경비 교육. 요거를 이수 안 해도 되는데 요즘에 이수 하는 게 나을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범죄 경력. 범죄 경력 없어. 이게 바로 뭐냐면 전과 없는 사람들. 요 세 가지 스펙만 충족하고 하나 더 있네. 요 시민의 경비교육 뺄게요. 요거는 어차피 자, 요 세 가지만 없으면 그 누구든 지원할 수 있습니다. 물론 나이도 포함이 되는데 나이 많은 사업장 같은데 보통 아파트 같은 나이 많은 사업장 나이 많은 사람들도 채용이 가능하니까 요 세 가지 여기서 하나 추가시키면 나이 물론 나이도 스펙이긴 하지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학력이나 뭐 대학교 학력이나 아니면 뭐 토익 점수나 대외 경력이나 자격증 필요하지 않습니다. 뭐 예를 들어 출동경비 같은 게 필요해요. 출동경비 같은 경우에는 일종 보통만 있으면 시험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다른 시험에 비해서 다른 어떤 그 기업이 들어가는 것에 비해서 허들이 굉장히 낮습니다. 이거를 일반 사람들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경비업체 일하는 사람들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만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누구든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뭐냐면 팔다리 멀쩡하면 다 할 수 있다는 어, 다 지원 가능하고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말고 반박할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장점이 되지만 단점도 되잖아요. 보안업 자체가 들어가기 쉽지만 나오기 쉽다는 단점이 되고, 그리고 들어가기 쉽다는 말은 뭐냐 하면 아무나 솔직히 다 받아준다는 거거든요. 아무나 다 받아주기 때문에 어떤 좀 인성이 좀 나쁘다거나 좀 이 노는 거 좋아하고 좀 양아치 기질이 다분한 사람들이 이쪽 조직에 들어올 가능성이 다른 조직에 비해 상당히 큽니다. 딩동도 겪어보셨잖아요. 왜냐? 요 조건만 체험이 되니까. 다른 여러 가지가 필요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직업을 만만하게 본다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어, 보안요원이 하는 일이 그다지 전문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뭐 샤이 가이님하고 딩동님한테도 뭐 들으면 기분이 나쁠 수 있는 얘기지만 저도 이걸 해봤기 때문에 얘기하지만 아무도 우리 일하는 것에 대해서 야 이거 전문가네, 나 전문가라는 소리 들어본 적이 없어. 보통 이제 보안업계에서 하는 게 보통 이제 딩동 샤이가이님은 보통 시설 경비니까 이 시설 경비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냥 들어오는 사람들, 들어오고 나가는 사람들 인원 체크하고 인사하고 그리고 무슨 일이 생기면 출동 나가서 이제 사태 파악하고 보고하고 신고하고 그리고 잘못한 게 있으면 수그리고 누구 들어왔으면 보고하고 이게 일이거든요. 근데 사실 이거는 전문성이 있는 일이라기보다는 그냥 몸으로 때우는 일이죠. 냉정하게 말하면. 이거 한다고 해서 레벨이 상승한다거나 이 일하는 것에 대해서 자격증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자격증이 있어야 할 수 있거나 아니면 일을 하는데 뭔가 굉장히 어떤 막 스킬을 엄청나게 쌓아야 된다. 물론 이 보안업체 들어오면 사람도 외워야 되고 차량도 외워야 되고 좀 뭐 포스트나 이런 거 뭐 근무제 이런 요령 같은 거 근무 수칙 같은 거는 외우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근데 이거는 뭐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똑똑하지 않다 하더라도 로테이션 몇 번 돌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누구나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전문적이란 말은 뭐냐 하면 아무나 할 수 없어야 돼요. 특정 누구만 가능해야 돼요. 특정 어떤 자격을 지닌 사람만 가능한 거예요. 근데 보안 일은 전문적이지 않습니다. 그게 몸으로 때우는 일이죠. 그리고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그냥 몸으로 하는 일이구나 라는 것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만만하게 보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하면 보안 요원 자체가 힘이 없다는 거예요. 힘 없어요. 예를 들어서 보안 요원은 이 경비업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맞죠? 적용을 받기 때문에 뭐 체포, 장부 사용 안 됩니다. 있어도 안 돼요. 거의 안 쓰다시피 한 거예요.
뭐 차고만 있지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잖아요. 체포도 안 됩니다. 수갑도 채울 수 없습니다. 왜 보안업체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런 말 들어봤을 거야. 위법자가 오더라도 때리지도 말고 맞지도 말아요. 뭐 어떡하는 거야 도대체? 이 말이 저 여유가 없어요. 때리지도 말고 맞지도 말해. 그거 어떡하라는 거야? 도망가라는 거야? 그럼 도망가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때리면 때렸다고 클레임 걸려가지고 뭐가 제일 날라오고 맞으면 맞았다고 요거도 먹고 이게 어디까지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법에서는 뭐 장구 쓰라고 뭐 가스총이라는 뭐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이걸 제대로 쓴 사람이 없잖아. 그냥 폼으로 달고 있잖아요. 괜히 썼다가 뭐 눈에 들어가고 해가지고 뭐 손해배상 청구하면 또 머리 아프잖아요. 힘이 없습니다. 힘이 없어요. 뭐 사법경찰관처럼 경찰관 직무집행조점 체포 현행범 체포 어떻게 할 건데요? 어떻게 할 건데? 그게 뭐 말이 현행범 체포지. 현행범 체포는요 일반 시민도 가능해요. 그건 권리가 아니에요, 딩동님. 그건 초등학생도 가능해요. 전 국민이 가능한 게 현행범 체포예요. 그거는 보안요원만 그거는 자랑이 아닙니다, 딩동님. 냉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랑이 아니라 현행범 체포는 전 국민 누구든 가능해요. 그 사람이 범행을 하고 있다는 그 인식만 박혀 있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그거는 자격의 제한이 전혀 없어요. 그럼 일반 시민 똑같다는 거잖아요. 형사소법 체계 찾아보세요. 이 사람이 범죄를 하고 있고 행하려 한다는 그런 어떤 인식이 박혀 있으면 일반 시민 그 어떤 제압이 가능합니다. 이건 보안 요원만 가능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차이가 없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권한이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뭐냐 하면 그 계약서 갑사죠. 갑사의 어떤 갑사가 시키는 대로 따라야만 하죠. 부당한 지시를 내려도 해야 됩니다. 딩동님 그렇죠? 좀 우리가 억울하고 분하고 해도 따지고 들면 뭐가지 걸어야 됩니다. 이모늘 뭐 직원 전배 갔다고 했잖아요. 걸어야 돼요. 그리고 특히 갑사에 눈바퀴 닿아버리면 찍혀버리면 모가지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좀 냉정하게 말하면 파리 목숨이에요. 그래서 항상 갑사도 눈치 살피고 누가 그 힘 있는 사람들 있으면 굉장히 급소한 사람들 눈에 잘못 안 띄려고 막 굉장히 깍듯이 보시고 그런 거 하잖아요. 보안업계가 굉장히 눈치도 많이 봐야 되고 좀 수그리고 잘해야 돼요. 아부도 잘 들어야 되고 자존심 버려야 됩니다. 제가 그런 말 들은 적이 있는데 보안업계 일할 것 같으면 자존심을 집에 두고 오라고 얘기합니다. 집에 두고 와. 여기서 사람 대접 받을 거면 이 경비 일은 쳐다보지 않는 게 좋다. 이런 말을 정말 많이 들었어요. 정말 진짜예요. 자존심 생각하는 순간 이거 오래 못해요. 왜냐 계속 이 충돌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하루에 몇 번씩 충돌이 많이 발생해요. 왜 갑사들이 우리 보안업체 일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깍듯이 이렇게 동등한 자세로 보지 않습니다. 자기들의 부하나 밑에 직원으로 봅니다. 하청업체나. 아파트 같은 데 가면 정말 최고죠, 이런 거. 완전히 그냥 뭐, 몸종 부리듯이 부리죠. 뭐 아파트 특히 웃긴 게, 아파트 입주민들이 뭐 갑질 하는 거는 뭐 그렇다 쳐요. 우리가 관리비 받으니까. 근데
아파트 관리 사무실에서 갑질하는 건 또 뭐야 도대체? 참나. 갑질하니 또 갑질이 있어. 갑질도 있지만 을질도 있어요. 을질. 아파트에 가면. 보통 요즘에 주상복합 아파트 가면 주상복합 아파트 가면 이제 그 요즘에는 보안업체 직원들하고 관리 사무소하고 같이 있거든. 같이 상주해 있어요. 웃긴 게 만약 아파트 그 입주민들이 갑질을 하잖아요. 뭐 억울하긴 하지만 뭐 이 사람들이 힘이 있으니까 밑보면 안 되니까 그래 갑질한다 쳐요. 근데 관리 사무소들이 의질하는 게 더 심해요. 특히 더 짜증나. 입주민들이 갑질하는 것보다 그 관리 사무소 의질하는 게 더 심해요. 의질. 의질 진짜 많이 합니다. 의질. 을질이 뭐냐 하면 뭐 그런 거예요. 관리 사무실 해야 될 거 우리랑 같이 일을 시킨다. 그렇다고 뭐 돈을 더 주는 것도 아니에요. 뭐 나무 뽑는데 같이 가서 나무 심고 보도블로 옮기고 시멘트 공구리 치고 노가다지 완전히 이거. 보안업체 일하고 왔는데 노가다 뛰고 있어 이게. 시멘트 포도 옮기고 바리케이드 설치하고 보안업체 어떤 날은 보안업체인지 잡부인지 헷갈린다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런 일이 발생하겠어요? 힘이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예요. 당당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 저 죄송한데 저희는 여기 여기 이 시설을 지키기 위해서 이 시설에 살고 있는 이 고객들의 안전과 재산을 책임지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만 그 말을 먹힙니까? 안 먹혀요. 그 웃자라고. 그래봤자 경비지. 그래봤자 파리목숨이지. 그래봤자 너희는 힘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게 현실이라 가지고 이거 일하다 보면 굉장히 자존심이 수도 없이 많이 깨집니다. 뭔가 또 다른 세상 우리가 그동안 겪어보지 못한 또 다른 세상과 마주하게 돼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충돌이 많이 발생해요. 여기서 이런 충돌이 발생할 때마다 자존심 운운하라고 하면 오래 못 버텨요. 나가야 돼. 젊은 친구들이 오래 못 버티는 이유가 일이 힘들어서 오래 못 버티는 것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오래 못 버텨요. 젊은 친구들은 특히 요즘 젊은 친구 20대 친구들은 그런 거에 굴복 잘 못하거든. 내가 보니까 굴복 잘 못해요.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아. 그래서 오래 못 버텨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안 좋은 인식과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뭐냐? 자, 낮은 급여와 복리후생 그리고 근무 여건. 사실 낮은 급여라고 했는데 뭐 일하다 보면 아시겠지만 엄청 낮진 않아요. 엄청 낮지. 다른 일보다는 낮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사실 뭐 시급제로 돈 많은 거 말고 없잖아요. 뭐 다른 공장 같은 데 가면 뭐 만근 수당 뭐 휴일 수당, 지유 수당, 연장 수당, 노동법에서 요구하는 그 수당을 안 받잖아요. 거의 거의 최저시급제죠. 지금 최저시급 8,590원. 거기다가 겸비업이다 보니 노동법에 적용을 안 받죠. 노동법에 적용 안 받는 건 뭐냐? 예를 들어서 뭐 연장수당, 특근수당, 만근수당, 그리고 치유수당. 이 노동법에서 주라고 하는 것들 안 줘도 됩니다. 만 이걸 줘버리면 지금 아마 딩동님이나 저 누구야 샤이가인이 받는 월급이 한 6, 70만 원 더 늘어날 거예요. 왜냐? 님들은 빨간 날이고 뭐고 뭐 시키는 대로 나와야 되잖아요. 명절도 다 꼬박 다 근무하고 저도 그랬거든요. 명절 통째로 그냥 예전에 5일 명절 할 수 있을 때 5일 내내 나온 적도 있어요. 저는 뭐 그렇게 나온다 하도 뭐 나옵니까? 그 뭐 2만 원 주잖아요. 명절날 그 당일날 주죠. 옛날에는 뭐 3일 줬다고 하는데 지금은 또 이제 뭐 명절 당일말 근무하는 사람 2만 원 준다면서 2만 원과 차비 됩니까? 차비 돼요? KTX가 얼만데? 대구에서 서울까지 KTX가 4만 2천 원인데 2만 원까지 되겠냐고. 고속버스도 2만 5천 원인가 3만 원 그 정도인데 2만 원까지 되겠냐? 교통비 쓰라고 기름값도 안 되겠네. 사실 그렇잖아요.
오히려 일반적인 생산직 가면 이게 그 뭐야 명절에 일하면 돈이 꽤 되거든요. 기본급만 이렇게 돈이 꽤 돼요. 왜냐면 특근수당 받잖아요. 근데 이 경비업은 뭐 명절날 일하든 그냥 일반 날 일하는 돈이 똑같습니다. 근데 돈이 똑같잖아요. 돈이 똑같고 한들 어디서 저희 돈 억울합니다. 이런 얘기해도 사람들이 잘 공감 안 해줘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딩동님. 만약에 이 일을 하면 초봉에 4천만이라고 하면 4천만 받는다고 하면 사람들이 함부로 무시 못해요. 돈 많이 받는다고. 초임 연봉이 한 3,500에서 4천만 원 받는다. 신입이 들어와서. 요즘 시국에 3,500에서 4천만 원이다. 그러면 정말 양질의 자원들이 수도 없이 더 많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경쟁도 더 심하고. 지금 휴먼 TSS도 굉장히 경쟁력이 높아진 게 왠지 아세요? 그러니까 휴먼하고 S택이 많이 갈라졌잖아요. 원래 좀 약간 비슷했단 말이야. 5년 전만 하더라도. 한 6,030원 받던 그 시절하고 그때는 그렇게 급여 차이가 많이 안 났어요. 근데 여기서 언제부터 급여 차이가 확 벌어지고 복리후생도 확 벌어지고 레벨이 확 벌어졌냐면 2017년 되면서 최저시급이 완전 껑충 뛰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다른 게 있어. 휴먼 TSS는 휴먼 거기 같은 경우에는 최저시급을 올리면서 다른 복리후생 그대로 놔뒀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님이 다니는 회사는 최저시급을 올린다는 명목하에 다른 걸 다 까버렸잖아요. 그래서 또 한 번 크게 올랐죠. 한 800원 올랐죠. 800원 올랐다 하더라도 거기는 기본적인 거 놔두면서 기본적인 규칙 다 놔두면서 시급 그대로 다 적용시켰어요. 그 급여가 팍 올랐죠. 근데 딜돈이 회사는 올린다는 면목하에 뭐 휴게수당 집어넣고 못 빼놓고 못 빼놓고 하니까 오른 건 맞는데 그 오른 것만큼의 혜택 못 받은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확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거기서. 거기 같은 경우, 휴먼 같은 경우, 5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때 가졌던 그 복리후 수당 그대로 적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빨간 날 근무했을 때 그 받는 플러스 알파도 더 크고 돈이 꽤 되죠, 거기는. 근데 여기는 이제 대근 나온다 하더라도 평달하고 이제 돈이 똑같으니까. 그래서 지금 뭐 물론 지금 보안업계가 최저시급 혜택을 받아가지고 돈을 많이 받는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한 시간 대비 돈이 작은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보안업체는 밤을 새야 되잖아. 밤을 새고 뭐 빨간 날 주말 연휴할 거 없이 그냥 나오라 하면 나와야 되고 로테이션 돌아가는 대로 근무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복리후생 물론 딩동이 다니는 회사가 상여금도 그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높은 것도 아니에요. 딩동님. 사실 그거 빼면 아무것도 없잖아. 상여금 솔직히 다른 데 다니기 비하면 반의 반절도 안 돼요. 좀 딩동님 듣기 싫겠지만 그거 뭐야 그 명절 상여금 명절 그거 한 번 두 번 나오고 그, 그 PS 연말에 나오는 거 끝이잖아요. 네, 끝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9달은 그냥 시급제 적용 받아가지고 그 돈 받고 일한단 말이에요. 물론 그 돈이 크긴 하죠. 그 돈이 크긴 한데 그 돈 나오는 게 무슨 뭐 짝수다 매달 나오는 것도 아니고 명절 두 번 하고 연말에 한 번, 세 번 끝이잖아요. 아람백스님 어서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오셨네요. 그리고 그 돈 받으려면 엄청 오래 근무해야 되잖아요. 님이 아까 말씀드린 오래 다니는 상위가 높아진다고 했는데 그 상위가 높아지게 하려면 10년 다녀야 돼요. 10년은. 10년 다녀야 되고 등급도 SSD인가 넘어가야 돼요. 이건 팩트잖아요. 회사를 나쁘게 보는 게 아니에요. 회사를 나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어쩔 수 없는 부분에 그 여기 일하시는 분들 참 조중하고 회사도 나쁘진 않아요. 사실 여기보다 더 나쁜 회사도 엄청 많거든. 보안업계 중에. 여기만큼 그리고 뭐 상여금이나 이런 거 챙겨준 나라도 그러니까 이런 회사도 없어요. 근데 보안업계 자체가 워낙에 급여가 짜단 말이에요, 이게. 이건 회사를 뭐 나쁘게 보는 게 아니라 이 보안업계 어떤 그런 싼 임금 단가가 이게 문제라는 거죠, 이게. 사람들이 급여가 작으니까 만만하게 보는 게 있어. 우리나라는 돈을 많이 받는다 하면 사람들이 함부로 무시 못 해요. 어떤 직업이든 간에. 생각해보세요. 대기업 생산직도 왜 사람들이 무시 못 하는지 아세요? 뭐, 대기업에 다닌다?
아니면 뭐 복리후생이 좋다 이런 것보다 돈 때문에 사람들이 무시 못하는 거예요. 현대자동차 생산직도 왜 무시 못하는지 아세요? 돈을 많이 받으니까. 돈을 많이 받으니까. 만약 돈을 2천만 원 받는다 생각해보세요. 엄청 무시하겠죠. 야, 완성차나 만들면서 저거 가지고 애들 키울 수 있겠냐? 장가 갈 수 있겠냐? 근데 보안업계는 근데 보안업계는 그렇게 엄청 힘들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근무 여건. 아까 얘기한 대로 근무 여건. 근무 여건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뭐, 주제야야 비비. 이게 인원이 주제야야 비비라고 얘기는 하는데, 그러니까 주간 두 번, 야간 두 번, 아니 비번 두 번, 아니면 주주 휴, 야야 휴, 이렇게만 돌아가면 딱 좋죠. 이렇게만 돌아가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뭐 주제야의 비비나 주주 휴, 야야 휴, 이렇게만 돌아가면 할만합니다. 굉장히 좋아요. 웰빙이야. 근데 문제는 그렇게 돌아가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재선 사업장 걸려버리면 진짜 한 달에 꼬박 근무만 서다 끝나는 날도 있고, 그리고 보안업이다 보니까 뭐 빨간 날 쉬고 이런 거 전혀 없어요. 뭐 주말 못 챙겨 먹고요. 뭐 주말 같은 거 못 챙겨 먹고, 뭐 휴가도 마음대로 못 쓰고요. 휴가 같은 것도 막 그 뭐 팀장 선배님이 이제 눈치 봐가면서 미리 막 얘기하고 해야 되고, 이렇게 오랫동안 막 푹 못 쉬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명절 같은 거, 명절날 나와야 됩니다. 저 명절날 나는 거 좋아하긴 했는데 다른 사람들 굉장히 싫어하더라고요. 명절날 막 우울하다고 막 사람도 없이 그냥 빈 보완시키면서 한다는 게, 저는 그게 좋았는데 다른 사람들 굉장히 힘들어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것들, 이게 생각해보세요. 보안업체는 이게 뭐 팀장급까지 가지 않는 이상은, 참 저걸 자랑으로 얘기하고 있다 진짜 딘동님. 그 2달에 한 번 얻어 걸려가지고 주말 쉬는 거예요? 그게 싫은 거야 그게? 참나. 주말에 한 6주에 한 번 주말 쉴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주지아이 비로 로테이션 돌아가면 6주에 한 번 주말 쉬는 거예요. 남들은 매번 주말 쉬는 건데, 이 보안업계 일하는 사람 주지아이 비비로 돌아갔을 때 6주 돌아가서 한 번 이제 주말에 한 번 걸려가지고 쉬는 거야. 운이 좋으면. 다른 사람들 당연히 쉬는 건데 님은 운이 좋아야 쉬는 거잖아. 이거 자체를 장점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좀 안 좋게 보는 거야 이게. 왜냐하면 지금 일반적인 생산직도 주말 쉬는데 굉장히 많아요 찾아보면. 왜냐하면 주말 시키면 돈이 곱절로 되기 때문에 웬만해서 주말 일을 안 시켜요. 사무직도 주말 일을 안 시켜. 어디 가더라도. 근데 그러니까 운이 좋으면 쉰다고, 운이 좋으면 쉰다는 자체가 일반 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에 뭐 그딴 일이 다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젊은 친구들이 일을 하다가 관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야? 주말에 못 쉬니까. 이제 놀러 간 경우 여자친구랑 만나서 뭐 데이트를 하고 싶은데 주말에 근무한다 하면 싫어할 거 아니에요. 이거 한두 번 넘어가는데 계속 이제 쌓이고 하다 보면 돈도 뭐 그렇게 많이 안 되는데 주말도 못 쉬고.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말 일하면 1.5배 주는데 보안업계는 그 적용이 안 돼요. 보안업계는요, 아까 말씀드린 연장수당, 특구수당, 망구수당, 주휴수당 적용이 안 돼. 그, 노동법 보시면 원래 주말에 1.5배 줘야 되고, 빨간 날 일하면 1.5배 줘야 되고, 연장수당 하면 1.5배 줘야 되고, 야간 할증 붙으면 1.5배 줘야 되는 거 알고 있잖아요. 야간 할증 붙으면 이제 1.5배가 아니라, 1.5배 맞네. 그 22시부터 0시까지 일하면 1.5배 줘야 되고 맞잖아요. 근데 그 적용을 경비업법에서 일하는 사람만 안 받아요. 경비업법. 그러니까 저기 예외 조항이 두 군데가 있어요. 업종에서. 여객 운수업법. 여객 운수업법이 종사하는 이제 운전대 잡는 분하고, 저 누구야? 경비업법 종사하는 사람들 그 노동법에 적용 안 받아요. 1.5배 적용을. 몰랐죠? 이거 고급 지식이 쳐보세요. 노동법 쳐봐. 물론 여러분도 몰라도 돼요. 경비업이나 여객 운수업, 그러니까 여객 운수 사업법 안 할 거, 그 법 테두리에 종사하는 일을 안 할 것 같으면 몰라도 됩니다. 자, 안한백스님도 처음 알았죠? 안한백스님도 잘 아세요. 노동법이 모든 노동자들을 다, 거의 대부분의 노동자들을
배변하는 법은 맞습니다만 100%를 다 배변하지 않아요. 예외 업종이 두 가지 있습니다. 경비업법, 여객운수사업법. 찾아보세요. 검색해봐요. 경비업법이라 하면 보안업체 다 들어갑니다. 보안업체 경비가 시설 경비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걸 그 노동법 적용 그대로 받으면 무조건 3천만 넘습니다. 보안업체 일하는 사람들. 3조 2교대로 하잖아요. 그 아까 210, 220이 아니라 270, 80으로 꽁치 뛸 거예요. 그러면 일할만 하겠죠. 일할만 할 거예요. 사람들도 무시 안 할 거예요. 근데 이런 적용 안 받고 그 돈 짜고 하니까 돈이 적게 받는 직업으로 딱 20대 있으니까 사람들이 무시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게 여객운수사업법이에요. 그게 그 여객운수사업법이 들어가는 업종이에요. 코드 332 말씀하신 거. 그러니까 그 업종은 주 52시간 적용도 안 받아요. 52시간 적용도 안 받고 연장수당 적용 안 받는 거야. 경비업법 보시면 막 310시간, 400시간 넘어가잖아요. 아니, 그 딴 사람 들으면 놀래요. 아니, 최근에 국회에서 52시간 통과해가지고 내년부터 52시간 적용되는 거 아니었어? 중소기업도 요즘에 생산직 가면 주말 일 안 시키는데? 빨간데 무조건 시게끔 하는데? 내가 잘못 알고 있나? 아니요, 잘 알고 있는 거 맞아요.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 맞는데, 보안업은 아까 말씀드린 노동법 예외 조항에 해당하는 그 업종이기 때문에 주 52시간 적용 안 해. 빨간 날 때 일해도 되고 15시간 운전해도 돼요. 합법이 합법. 불법이 아니에요. 지금 보안업계 보시 24시간 근무하는 경우도 있고 땜빵하면 39시간 또 근무하는 경우도 있고 저도 그렇게 근무해봤거든요. 합법이 합법. 왜냐 보안업계는 예외 조항이기 때문에 노동법의 예외 조항에 해당이 돼요. 그리고 강제 휴게 시간도 원래 넣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집어넣는 것도 이거 겸비업이니까 가능한 거야 이게. 원래 있잖아요 딩동님 우리 그 근무 시간 때 그 휴게 시간 그것도 집어넣으면 안 돼. 그거 만약에 다른 업체였으면 걸렸을 거야 그거. 근데 겸비업이니까 안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마가 여리저리 싹싹싹싹 이제 사각지대를 딱딱딱 이용하는 거야 이게. 안 걸리게끔 말 안 나오게끔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게 좀 어떤 그 사람들의 어떤 급여나 어떤 이 노동의 가치 수준이 좋아질래야 좋아질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한테 월급 얼마 받는지 물어보면 돈 얘기하면 놀래요. 한 250 받는 줄 알았대 저희한테. 한 300만 받는 줄 알았대. 근데 저희가 한 뭐 세금 떼고 한 180 받는다 하면 놀래요. 지금 기준으로 한 210에서 20인데 주재할 비비로 근무하면 210에서 20 세전이죠. 근데 세금을 떼버리면 한 185 정도 될 거예요. 185만 원이에요. 세후 185 주재할 비비로 밤 한 달에 10일 정도는 무조건 야간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거의 대부분의 경비업체가 다 이렇게 합니다. 급여가 높지 않아요. 시설 경비 하시는 분들은 휴먼 TSS를 제외하고는 급여가 엄청 높진 않아요. 그래서 이 급여도 높고 어떤 일하는 환경도 안 좋다 보니까 일단 돈을 적게 받는다는 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 보니까 무시를 하는 거죠. 야 이거 돈도 얼마 못 받는 거 젊은 나이 때 해봐야 야 젊은 나이 때는 야 너희도 이런 거 하는 것보다 어디 가서 공부하고 기술이나 배우는 게 좋아. 차라리 여기서 일하지 말고 어디 학원 가가지고 공무원 시험이나 봐.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들을 수밖에 없어요. 아니 너희는 팔다리 멀쩡하게 건장하게 생긴 친구가 왜 남의 건물이나 지키고 있어? 이런 얘기 들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 사람들이 알거든요. 얘네들 그냥 파리 목숨에다가 일하는 것도 개나 소나 다 할 수 있고 누구나 다 지원 가능하고 그리고 돈도 얼마 안 되니까 아는 거예요. 이걸 사람들이 웬만한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왜냐면 요즘에 뭐 검색해보면 다 나오잖아요. 굳이 이 일을 안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 100%는 아니다 하더라도. 그리고 하나 더 마지막으로 보통 우리가 보안업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딩동이도 아실 거예요. 우리가 보안업체에서 일합니다. 하면 보안업체에 가면 보안업체에 일하지. 요즘에 그러니까 저희 젊은 직원들은 경비란 말보다는 보안업체라고 얘기해요. 저도 보안업체란 말하자. 시설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나이 드신 분들은 경비, 경비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경비란 말이 절대 좋은 말이 아니에요. 이게 일제 순사 시절에 나온 말이거든요. 경비할 때 경이. 이게 여러분 있잖아요. 일제 강점기 때 나온 말이에요. 솔직히 이것도 바꿔야 돼. 경찰이란 말도 바꿔야 돼요. 이게 일본 순사 시절에 나온 말을 그대로 쓰는 거야. 경비나 경찰이나. 아니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딩동님. 간호사랑 간호조무사랑 굉장히 급이 달라요. 그거 어떻게 똑같습니까?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한테 보안업체, 우리는 저희 땡땡 보안업체입니다 얘기하면 경비, 저희 보안업체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에이 그래봤자 경비지. 너희들 거 경비랑 다른 게 뭐가 있어? 아파트 그 수리 아저씨랑 다른 게 뭐가 있어? 이렇게 얘기해보니 할 말이 없어요. 그럼 우리 보고 뭐라 하는지 아세요? 젊은 경비. 젊은 경비라 불러요. 우리는 보안실에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 수의실에 얘기해요. 나이 드신 분들은 저희는 보안 방제실, 보안실에 얘기하거든요. 저희 이제 본부, 아니 보안 관제실에 얘기하는데 명칭이 있거든요. 근데 절대 나이 드신 분들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수의실에 얘기합니다. 수의실. 수의실로 온나? 근데 다 알아들어요. 그 사람들은. 지금도 아파트 경비 같은 데 가면 수의실로 부르잖아요. 엄연히 저기 팻말이 붙여놨어요. 보안 관제실에 붙여놨는데 절대 그 말 안 써요. 이미 사람들은 이게 박혀 있어.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그러니까 우리 젊은 보안업체를 얘기하는 거하고 그냥 아파트 경비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 일하는 거 똑같이 보는 거예요. 똑같이 해봐요. 안 바뀌어요 이게. 그리고 백날 찰나 우리는 보안업체입니다. 우리는 보안업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큐리티입니다. 백날 얘기해도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 내가 이걸 진짜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이런 사회적 냉전 인식이 사람들이 좀 더 안 좋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시면서 이 앞으로 계속 겪으실 거예요.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등록님하고 저 누구야 샤이 가이님한테 들으면 씁쓸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이 얘기를 계속 들으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인식이 바뀐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너무나도 많아요. 특히 한 40대 중반에서 40대 중반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그 사람들은 안 바뀌어요. 그 사람들은 이미 수위라는 인식이 박혀 있어요. 경비 수위. 나이 많은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똑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는 일이. 인식이 똑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선입견, 안 좋은 선입견이 있어도 뭐 본인이 바꾸려고 하신 것보다는 그냥 사람들은 안 바뀌는구나 생각하고 담담히 받아들이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바꿔야지, 내가 어떻게 이 사람들한테 좀 이제 교육을 시키고 좀 설명을 드리면 그래도 좀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절대 안 나아져요. 안 바뀌어요. 이분들 이미 어리, 오랜 시절부터 이미 이미지가 박혀버린 사람이라서 백날 청날 얘기해도 안 바뀌어요. 진짜로 안 바뀌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안 좋은 인식과 선입견 그리고 사회적인 냉대 이 분위기를 좀 억울하겠지만 그냥 안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왜 안 바뀔까 안 바뀔까 하기보다는 그냥 사람들의 인식 자체가 바꾸기 힘든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일에 일비하고 감정 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아무튼 좋은 질문을 주셔서 감사하고요. 음, 혹시나 보안업체 일하시는 분들 하면 되도록이면 그분들 좀 무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무시 안 합니다. 무시 안 하는데 그 젊은 사람들 중에서도 보안업체를 좀 무시하는 사람들이 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 보시면 깍듯이 인사드리고 혹시나 여러분들이 일하시는 이제 근무지에 뭐 경비업체 같은 보안업체 같은 게 있으면 깍듯이 모시고 그분들 사람이니까 좀 정중하게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도 먹고 살자고 하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첫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